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남 알프스 일대에 얼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얗게 변한 영남 알프스의 비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줄어든 대신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은 늘어났습니다. 온산공단 내 신한기계가 3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기업체의 신규 투자 규모는 2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종편 출범을 규탄하기 위해 UBC 등 전국 언론 노조가 어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9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겠고 곳에 따라 20에서 50mm의 강우량을 보이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밝혔습니다. 영남 알프스에 올겨울 들어 첫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해발 1000m가 넘는 봉우리에는 눈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순백의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간헐적 억새들은 얼음 눈꽃을 등에 업고 바람을 따라 춤을 춥니다. 구름 속에 펼쳐진 눈꽃밭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눈꽃이 만개한 산을 찾은 등산객은 모든 시름을 떨쳐버리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등산할 때 초입에서는 비가 왔는데 이 정상에 올라오니까 눈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이 이어진 영남 알프스는 도심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여기에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도심에 비가 오듯 간월제 일대에는 눈이 내린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쌓이진 않았지만 이상 고온 현상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줄곧 전국 하위권을 맴돌던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별 학력 수준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은 전국 4위, 초등학생은 전국 6위라고 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2학기부터 담임교사들과 인턴교사가 매일 방과 후 4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기초학습을 개별 지도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 학교는 지난 7월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기초학력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한 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려고 울산 지역 전체로는 113개 초등학교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3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울산 지역 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6%로 학력 수준이 전국 13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보통 이상 비율도 88%로 전국 5위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5%로 전국 4위, 보통 이상 비율은 72.1%로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0.7%로 전국 6위, 보통 이상 비율은 84.4%로 전국 7위로 상승했습니다. 학력 증진 중점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요. 또 각 학교에 필요하면 학력 지도를 위한 인턴 교사제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또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이번 조사에서는 상위권 학생 비율은 집계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개한 성적이 많이 오른 학교 100곳에 울산에서는 현대청운고가 55위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1%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학력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올해 국내외 기업의 울산 지역 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기업체는 3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영권을 인수한 신한기계. 선실 위주의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던 이 회사가
해양 플랜트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기업들이 고부가 가치성과 해양 플랜트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경공장 부지 인근 41만 제곱미터를 매립해서 해상 원유 시추선의 핵심 설비를 만드는 해양 전문화 기지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회사는 2020년 연매출 1조 원에다 7천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을 우선 고용하여 울산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및 관련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많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 수도의 울산의 위상을 지키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로써 올해 울산 지역에서는 135개 업체가 2조 8,16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2009년보다도 많고 지난해보다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과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올해 울산의 투자 유치는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어제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50대 운전자는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연말 술자리가 화근이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상가 유리벽에 박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면서 충격 때문에 상가로 돌진한 겁니다. 사고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이 오른쪽에서 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에쿠스 차량은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소나타 차량을 한 차례 더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에 들이받친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유리창이 뜯어져 상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보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매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딱 치는 순간에 돌면서 거기에 세워있는 전봇대를 쳤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사고를 낸 53살 이모 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 집으로 달아났다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영업자 이 씨는 연말을 맞아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주는 한 2잔인가 내가 먹었습니다. 머리도 피고하고 막 허리하고 해가지고 퇴치 안 하고 내가 퇴치 다 버렸지. 경찰은 이 씨를 일단 입건하고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종합 편성 방송이 어제 개국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종편이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언론노조원 1,500여 명이 펜과 마이크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편에게 직접 광고 영업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면서 정작 미디어랩법 제정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방송의 공공성은 물론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 등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놓는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언론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동이 되어서면서 이 땅의 언론은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은 광고주와 결탁 우려가 높고 이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특혜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를 동원해서 또는 그 PD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기업에게 유리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기업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거나. 노조는 이어 종편 개국소가 열린 세종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늦은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언론노조는 총파업 돌입에 이어 시민단체와 연계해 종편 방송에 대한 불시청, 불참여, 종편에 투자한 회사 제품 불매 등 산불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혜를 받고 출범한 종합 편성 채널들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까지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방 공동주의재단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7월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미디어법 개정은 조중동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데서 불거졌습니다. 현행 지상파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아 방송사에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방송 제작과 광고를 분리해 지역과 종교 방송들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 편성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프로그램 제공자라는 이유로 광고 직접 영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광고 판매 대행사, 즉 미디어랩을 만들어 기업 등 광고주들에게 바로 광고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광고 유치를 위해 광고주와 결탁하게 되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과 종교방송 존립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조중동 방송은 그 생리상 약탈적 광고 영업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렇게 될 경우 중소취약 매체, 특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광고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편의 무차별 광고 영업이 현실화된다면 여론과 광고 시장이 왜곡돼 결국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서은진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편성 채널 독자 광고 영업을 규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광고 판매 대행법, 즉 미디어랩법 제정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여야 대립으로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방공동취재단 박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종합편성 채널들은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스스로 프로그램 제공자라고 주장합니다. 프로그램 제공자인 경우 직접적인 광고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편은 이름 그대로 뉴스와 드라마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종합편성 채널로 지상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편 방송 광고도 지상파와 같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상파의 방송 광고를 분배했던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가 2008년 11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대체할 광고 판매 대행법, 즉 미디어랩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방송이나 중소방송이 구축해왔던 지역의 소리, 여론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미디어랩법 제정이 표류하면서 종편은 물론 SBS와 MBC 등 수도권 지상파 방송까지 독자적인 광고 영업에 뛰어드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방송 광고 시장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치는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미디어랩법 제정을 위해 가까스로 구성된 여야 6인 소위원회마저 한미 FTA 날치기 통과로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무관심과 수도권 방송사들의 제밥그릇 챙기기로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9대 총선에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의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 비용 제한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공고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구가 1억 9,500만 원, 울주군이 1억 8,600만 원, 남구 갑과 동구, 북구는 1억 7,200만 원, 그리고 남구을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또 예비 후보자가 집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은 선거구별로 6천여 개에서 8,6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해 전국 평균 4.2%를 웃돌았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1로 10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15%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산물도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김포와 울산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일부 시간대 운임이 할인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KTX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김포와 울산, 부산과 포항, 그리고 여수 노선의 일부 시간대 운임이
온라인 예약 승객에 한해 시범적으로 최대 14,000원에서 21,000원까지 낮아집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공항공사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국내선 이착륙료를 할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63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8건에 12명이 숨진 데 비해서 사고 건수는 7%, 사망자는 25%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사업에 선정된 울산과학대학이 위상 재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명을 울산과학대학교로 바꿨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WCC 사업에 선정되면서 4년제 학사학위 심화 과정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4년제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UBC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LTE가 빠르겠다.